재해 판단. 이번 시간에는 재해 개념의 이해, 재해 발생 메커니즘 이해와 재해 원인 파악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재해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재해에는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사업장 내 재해 발생 원인을 파악해낼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원인에 따른 정확한 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재해 개념의 이해. 이번에는 재해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물적 손상이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 또는 상황을 위험이라 하며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선행되어 작업 능력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을 사고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재해는 사고의 결과로서 인명의 상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나 작업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적 요인, 인적 요인에 의한 재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기는 건강상의 재해가 포함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것만 대상으로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는데 업무상 사고란 업무 수행 등 업무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서 업무 수행과 업무에 기인한 원인이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내 작업 중이라도 사적인 행동, 고의 및 자해 행동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작업시간 외에는 사업주의 관리 책임 정도에 따라 안전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개념의 이해는 재해 발생 후 피해자의 산재보험 급여와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 업무상 질병은 직업성 질병과 사고성 질병으로 구분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직업성 질병이라 하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사고성 질병이라 합니다. 이 경우 모두 유해 위험 요인이나 업무상 부상을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재해자 발견 시에는 재해 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를 구출하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망, 사고 또는 3인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재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로부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고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 방법은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이며 보고 내용에는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 조치 및 전망,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과 국가는 인력 손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약 9만여 명이며 그중 1,8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992명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우리나라 일터에서는 평균 5시간에 1명꼴로 근로자가 사망하고 매일 25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 중에 5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율은 OECD 평균 수준보다도 약 2배에서 4배 정도나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19조 6천여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관열에 오른 경제력에 비해 안전에 대한 의식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산업재해 발생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재해 현황을 보면 인명피해도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재해 발생 메커니즘 이해와 재해 원인 파악. 이번에는 하인리히의 재해 발생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인리히의 재해 발생 이론을 하인리히의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인리히는 미국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7만 5천여 건의 사고를 분석해 보았더니 사고가 일정한 법칙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부상을 입지 않는 사고, 경상, 중상 사고가 정도에 따라 발생 횟수를 비교하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설명하면 바닥에 미끄러져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기까지 미끄러져 찰과상을 입거나 골절상을 입는 경상자가 29명이 있었고 다치지는 않았지만 미끄러진 사람이 300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0번은 징후이고 29번은 경고였으며 이 징후와 경고를 무시한 결과 한 번의 중상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었던 대형 사고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그 경고를 알아채지 못하고 무시할 때 더 큰 사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인리히는 재해 발생 과정을 그의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재해의 원인에서 재해 발생까지 5가지 요인이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단계적으로 작용하여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통해서 재해 발생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재해 발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단계별 요인을 살펴보면 하인리히의 재해 발생 단계별 요인으로 제1단계는 간접 원인으로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이고 제2단계는 개인적인 결함이며 제3단계는 직접 원인이 되는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입니다. 이러한 연쇄적 원인에 의해 제4단계인 사고가 일어나고
제5단계인 재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하인리히의 단계별 요인은 도미노같이 상관적, 연쇄적으로 작용하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중 어느 한 가지만 제거해도 재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통 잠재되어 있는 세 가지 결함의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인간의 유전적 내력이나 사회적 환경입니다. 이런 무모함, 완고함, 탐욕 등 성격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특징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고, 열악한 환경은 나쁜 유전적 특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인간의 결함으로, 안전에 대한 무지 등의 선천적, 후천적 결함은 불안전한 행동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기계적, 신체적 위험입니다. 안전장치를 없애거나 경보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고 건물 설계 자체를 잘못하는 등 사고 발생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결함과 직원의 실수를 말합니다. 이러한 작은 요인들이 어느 하나라도 영향을 발휘한다면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에 의하면 재해의 직접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은 고착화된 상태로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요인은 상대적으로 제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불안전한 행위와 기계적, 신체적 위험은 사고 발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마, 대충이라는 생각은 불안전한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안전장치를 무시하거나 안전장비들을 착용하지 않고 안전지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들은 위험한 행동과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사고의 연결고리를 끊어 사고의 도미노를 막는 방법입니다. 이런 재해 발생 메커니즘은 결국 재해 발생의 메커니즘은 초기의 간접 원인인 관리상의 결함이 계기가 되어 직접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 파악. 다음으로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 중 불안전한 상태, 즉 물적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끼임 재해는 위험 기계, 기구, 방호장치 설치, 기능 유지 결함, 회전 기계의 동력 전달부 방호덮개 설치 결함, 리프트, 승강기 등 운반 설비의 방호울, 출입문 등 방호 조치 결함, 그리고 목공 기계 등의 방호 조치 등 결함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 떨어짐 재해는 이동식 사다리의 변형 및 미끄럼 방지 조치 결함, 고소 작업용 발판의 강도 및 고정 상태 결함, 그리고 고소 작업 장소의 안전 난간 설치 상태 및 개구부, 맨홀 등의 덮개 등의 결함으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 넘어짐 재해는 작업장 바닥의 물 등의 청소 상태 결함, 그리고 작업장 내 폐자재 등의 정리 정돈 상태 및 근로자, 운반 설비, 지게차 등의 통로 확보 등 결함으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해는 충전부 절연 조치 및 덮개 설치 상태 결함, 전기 기계 기구의 접지 결함, 폭발 위험 지역 내 방폭 전기 기계 기구의 설치 상태 결함, 허가 관리 대상 유해 화학 물질의 국소 배기 장치 설치 상태 결함, 소음 발생원의 방음 부스 설치 상태 결함, 그리고 고온 작업장의 고열 환기 설비 설치 상태 등의 결함으로 발생합니다. 불안전한 행동, 즉 인적 요인으로는 안전수칙, 작업 절차 미준수, 작업 중 무리한 동작 및 불필요한 행위, 근골격계 질환 부담 작업의 작업 방법 불량, 위험 장소 접근, 안전장치 기능 제거,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기계 기구의 잘못 사용, 운전 중인 기계 장치 손질, 불안전한 속도 조작, 유해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상태의 방치, 불안정한 자세의 동작, 그리고 감동 및 연락 불충분 등이 있습니다. 모아 버튼을 클릭하여 간접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재해 판단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